네, 안녕하십니까. 더 디베이트입니다. 성추문 대응 논란으로 지도부가 모두 물러난 조국 혁신당. 당의 존립마저 위태로워 보이는 이 상황에서 말이죠. 과연 조국 전 장관은 이 위기를 수습할 적임자일까요? 아니면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까요? 이 조국 혁신당은 현재 지도부가 없는 상태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그러니까 비대위 출범을 통해서 당을 좀 정상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위기의 본질이 조국이라는 한 개인의 리더십 문제인지 아니면 당 시스템과 전임 지도부의 어떤 구조적인 실패인지 좀 깊이 있게 논의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 해결의 열쇠는 결국 조국 전 장관 개인의 역할과 책임, 여기에 달려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저는 그와는 좀 시각을 달리 하는데요. 이 문제는 조국 개인을 넘어서서 당의 어떤 구조적인 취약성, 그리고 위기관리 시스템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명백하게 전임 지도부의 대응 실패가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 입장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조국 혁신당 위기의 무게중심이 결국 조국 전 장관에게 쏠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이 문제 해결에 임하는 태도가 결국 당의 운명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죠. 가장 명확한 근거는 바로 소통의 문제입니다. 이 피해자 측 대리인인 강미숙 변호사가 조 전 장관 수감 시절에 무려 10쪽이 넘는 장문의 손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이 편지가 단순히 안부를 묻거나 위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 사건의 전후 맥락이라든지 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 당사자의 업무 복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요청이 담겨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수감 중에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고 또 출소 이후에도 이 피해자 측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SNS를 통해서 사과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피해자가 가장 원했던 직접적인 대화,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건 문제 해결 의지에 대해서 좀 깊은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죠. 더 나아가서 현재 논의 중인 그 비상대책위원장 선임 문제에서도 조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강미숙 고문이 공개적으로 조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에 반대하면서 제3자가 더 적합하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이 강 고문의 주장은 조 전 장관이 위원장이 될 경우에 그의 의견이 좀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고 다양한 목소리를 공정하게 담아내려면 보다 수평적인 리더십을 가진 제3자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당내에서조차 조 전 장관이 이 민감한 사안을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존재한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조국 혁신당의 상징적인 존재이자 이제는 실질적인 당 운영의 전면에 나서야 할 조 전 장관의 책임 있는 태도, 그리고 현명한 결정 없이는 글쎄요, 당의 신뢰 회복과 위기 극복은 요원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관점의 논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는 이 사태를 조국 개인의 문제로만 이렇게 축소해서 보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좀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명백히 당 지도부 전체의 위기관리 실패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당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죠. 흥미로운 지점은 말이죠. 피해자 측 대리인인 강미숙 고문조차도 전임 지도부의 총사퇴 결정에 대해서 폭력적이라고 느꼈다 이렇게 비판한 대목입니다. 마치 모든 책임을 조 전 장관에게 다 떠넘기고 그냥 퇴장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지적인데요. 이건 전임 지도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성폭력 사태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피해자, 그러니까 강미정 전 대변인의 업무 복귀 프로세스 문제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되었다는 점입니다. 강 고문 스스로도 이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했었죠. 이것이야말로 문제 해결 의지가 없었거나 아니면 해결 능력이 부족했던 전임 지도부의 어떤 무능과 무관심을 드러내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조 전 장관은 그 사건 발생과 처리 과정 당시에는 수감 상태였고 당내 어떤 공식적인 직책도 맡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떻게 이 문제 방치에 대한 책임을 우선적으로 물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당 차원에서 비대위의 목표를 피해자와 당원, 국민의 신뢰 회복 그리고 혁신에 두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전 지도부가 이런 기본적인 과제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은 조국 개인이 아니라 성폭력 문제에 대한 당의 어떤 안일하고 부실한 대응 시스템, 리더십의 공백, 그리고 총체적인 위기관리 실패, 여기서 찾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물론 시스템과 전임 지도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이 조국 전 장관의 책임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소통 방식을 보면 더욱 그렇죠. 당의 얼굴이자 상징적인 인물로서 피해자가 10쪽 넘는 편지를 통해 그렇게 간절히 호소했던 구체적인 문제 해결, 특히 업무 복귀라는 실질적인 논의 요청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없이 만남조차 미온적이었던 것은 글쎄요, 책임 있는 리더의 자세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수감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출소 이후에 보여준 그런 소극적인 태도는 결과적으로 피해자 측의 불신을 더 키우고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더 꼬이게 만든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상황적 제약이었다 이렇게 치부하기엔 너무나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 전 장관은 실제로 법적인 구속 상태에 있었고 또 출소 직후에는 당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는 그의 답변은 어쩌면 냉정한 현실 인식을 좀 솔직하게 드러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답변이 충분하지 않고 좀 서운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웠던 그 객관적인 상황 또한 우리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비록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을지언정 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은 최소한의 책임감을 표현하려는 노력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책임의 무게를 분배한다면 사건 발생 당시부터 그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서 실질적인 권한과 의사결정권을 가졌던 전임 지도부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위기 수습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즉 비대위원장 선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 이 점이 더욱 명확해지는데요. 피해자 측 대리인이 제3자 비대위원장이 더 낫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죠. 조 전 장관이 위원장이 될 경우에 말씀하신 그의 그 강력한 상징성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 전체가 지나치게 개인에게 종속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특히 성폭력이라는 이 민감한 사안의 해결 과정에서 그의 리더십이 과연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당의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중립적이고 수평적인 리더십을 가진 제3자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주장의 논리적 정합성은 인정합니다만 저는 다른 측면, 그러니까 현실적인 위기 돌파 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이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한 지금과 같은 이런 비상 상황에서 과연 당 외부의 제3자가 실질적인 당 장악력과 어떤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당내에서 누구보다 강력한 상징성과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조 전 장관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인적 쇄신, 조직 쇄신이라는 이 어려운 과제를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제3자 비대위를 주장했던 강미수 고문조차도 이제는 조 원장이 다시 당 조직을 어쨌든 장악하셔야 된다. 인적 쇄신, 조직 쇄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이것은 위기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의 역할이 불가피함을 인정한 발언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필수적입니다. 어설픈 제3자에게 위기 수습을 맡겼다가 오히려 개혁의 동력마저 상실할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결국 이 위기의 본질을 개인의 리더십에서 찾느냐 아니면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에서 찾느냐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스템의 문제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국 전 장관의 소통 방식이나 문제 해결 과정에서 보여준 어떤 한계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피해자의 절박한 편지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만남 요청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같은 것들은 단순히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는 변명만으로는 설명하기 부족합니다. 특히 그의 그 압도적인 상징성을 고려할 때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당 전체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이 개인의 한계가 시스템의 실패와 결합되어서 위기를 증폭시킨 것은 아닌지 우리는 좀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진단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저는 전임 지도부가 성폭력 문제라는 이 중차대한 사안 앞에서 제대로 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기는커녕 결국 총사퇴라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정치적 부담을 조 전 장관에게 떠넘긴 그 행태야말로 명백한 시스템 실패의 증거라고 봅니다. 피해자의 업무 복귀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당시 아무런 당직에도 있지 않았던 조국 개인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명백히 리더십의 부재와 작동하지 않는 당내 시스템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스포트라이트를 조국 개인에게만 비춘다면 정작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당의 근본적인 구조개혁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라는 본질적인 과제를 놓치게 될 위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는 특정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조직 운영 방식과 위기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말 뼈아픈 성찰과 혁신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네, 정리하자면 조국 전 장관이 이번 위기 상황에 대해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과 구체적인 행동으로 문제 해결 의지를 증명하는 것, 그것이 당의 신뢰 회복에 필수적이며 그의 향후 행보가 당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위기가 조국이라는 개인을 넘어선 당 지도부의 총체적 위기관리 실패와 또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출범할 비상대책위원회는 단순히 개인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을 넘어서 당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시스템 혁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조국 혁신당의 위기는 한 개인의 리더십과 책임 문제, 그리고 당 전체의 구조적 실패와 시스템 부재라는 문제가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는 다층적인 사안입니다. 어느 한쪽의 시각만으로는 이 문제의 전체 그림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결국 앞으로 출범할 비상대책위원회가 어떤 인물로 구성될지, 그리고 피해자들 비롯한 당원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혁신 방안을 제시하고 또 실천해 나갈지, 이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